여기 한 아저씨가 지독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끔찍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던 남자는 결국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러나 이때 남자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는데 바로 변기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죽은 박광자 몸에서 나온 거랑 같은 성분이야.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신종 합성 보약이 퍼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합성약 같아. 신종이야. 단 0.1g만으로도 사람을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보약이었죠. 아니 위에서 검출된 양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죽는다고요? 이에 보약수사대 엘리트 형사 강희식은 즉시 보약 중독자의 집을 조사하러 갑니다. 보자. 그런데 이 보약 중독자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으니 사망하기 전 이상할 정도로 물에 집착했다는 거였어요. 냉장고에 맥주랑 생수밖에 없고. 이에 강희식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사체 봤죠? 그건 바로 이 보약이 미칠 듯한 갈증을 일으키다가 끝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약이란 거지.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보약의 배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업 두고의 CEO 류시오가 있었어요. 류시오는 미치광이 과학자를 고용해 보약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보약은 고체 상태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지만 물에 녹는 순간 현존 최강의 보약 펜타닐보다 200배 강력한 미친 보약이 되었죠. 귀에 꼽기만 하면 돼요. 류시오는 이 위험한 보약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유통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나 보약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원료가 필요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거래가 시작. 이에 류시오는 몽골에서 대량의 원료를 들여오기로 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한다. 어디든 간다. 두고. 하지만 마수대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몽골발 11시 비행기에 지게가 탑승했다는 정보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네. 공항에 제가 선배님이랑 가겠습니다. 다행히 강희식은 몽골발 비행기 도착 5분 전 인천 본부 세관에 도착하는데요. 어라이빙 타임 5분 전입니다. 5분. 그런데 관제팀입니다. 갑자기 비행기에 이상이 생깁니다. 착륙 직전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비상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공항과 정면 충돌이라는 대참사가 벌어질 상황. 그러자 한 소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행기 문짝을 일격에 날려버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냥 힘만 센 게 아니야. 이어서 점프와 스피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내달려 무려 397톤에 달하는 비행기를 맨손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순간 소녀의 괴력이 폭발하고 결국 비행기는 공항을 단 10m 남겨둔 채 간신히 멈춰서게 됩니다. 대체 이 괴력의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2년 전 초거대 유목 제국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력을 지녔던 국가 몽골 제국에서 천하제일 비무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승자는 징기스칸의 오른팔 수부타이의 10대 손 바타르였죠. 그런데 감히 최강의 전사 바타르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10살짜리 한국인 소녀 강남순이었습니다. 바타르는 쬐깐한 강남순을 개무시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야씨 한 방에 날려버렸어. 그러자 바타르의 눈깔이 돌아버리는데 강남순은 미친 동체 시력으로 바타르의 공격을 피하더니 바타르를 성층권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야 이게 뭐야. 그러나 인류 최강의 소녀 강남순에게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슬픈 사연이 있었으니
사실 강남순은 몽골에 가족여행을 왔다가 미아가 된 불쌍한 소녀였어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몽골인 부부가 강남순을 발견하고 마침 아이가 없던 이 몽골인 부부는 강남순을 입양해 친딸처럼 키웠던 겁니다. 하지만 강남순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이에 강남순은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 친부모를 만날 날을 그리며 한국어 공부에 매진합니다. 마법서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그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강남순은 어느덧 22살에 어엿한 성인이 되는데요. 이제 강남순은 한국으로 돌아가 친부모를 찾기로 합니다. 한편 강남순의 재벌 친부모 역시 강남순을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우리 남순이는 잘 살고 있을까?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강남순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죠. 내가 몽골에 남순이를 데려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 이에 강남순의 친부모는 딸내미를 찾을 기가 막힌 방법을 쓰기로 하는데 그건 바로 전국 힘자랑 대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힘자랑 대회 결승을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준비. 3, 2. 그러나 강남순 찾기는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네, 마지막 3단계 준비. 하지만 이때 무려 10년 만에 소형차 한 대 정도는 거뜬히 들어버릴 여자 리화자가 나타납니다. 남순아, 와, 정말 대단합니다. 모래주머니 120kg 걸음을 든 건 대회 10년 만에. 이에 강남순의 친엄마 황금주는 즉시 친딸 검증에 들어가는데요. 혈액형은? 그러자 리화자는 혈액형은 물론 그래 맞아. 언제부터 연변에서 살았어요? 5살 때 몽골에서 실종됐던 시기 매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5살 때 몽골에서 연변으로 왔다고? 힘이 세다는 특징까지 강남순과 일치했고 가정의 힘본이라 연변에 있을 땐 공사판에서 찌개졌습니다. 노동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만 먹는 것 같아서 혼자 먹긴 좀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신금을 울리는 립서비스에 어머니, 황금주는 리화자가 자신의 딸내미라 굳게 믿게 됩니다. 남순아, 지금 몇 살이야? 22입니다. 더 먹어. 이렇게 짬남순이 된 리화자는 난생 처음으로 호사를 누리게 되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다 네 거니까 가자. 그 사이 찐남순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는데요. 하필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괴력의 강남순이 비행기를 멈춰 세우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 추락 사고는 일단락되고 이어서 강희식이 보약 원료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보약 원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지만 이때 수상한 마스크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에 강희식은 즉시 이 수상쩍은 마스크를 뜯어보는데 보호물품입니다. 전 간호사고요. 그냥 선량한 간호사였어요. 확인 작업입니다. 이렇게 수화물 검사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나가던 순간 비행기 참사를 막은 슈퍼 히로인 강남순이 등장합니다. 나 부탁 같은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도 난 매일 행복한데. 그런데 강남순의 가방 안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 일부 그리고 카드캡터 체리 요술봉이 들어있었어요. 네 눈엔 이것도 약으로 보이니? 어허, 거참. 이에 강희식은 강남순의 요상한 소지품들을 모조리 압수해버리죠. 이것도 주사하겠습니다. 이봐 경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주사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강남순이 탈룰라를 시전하고 이게 있어야 우리 엄마 찾는다고. 엄마? 순식간에 패들이 뻥으로 몰려버린 강희식. 엄마 잃어버렸어요?
결국 강희식은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해버립니다. 당신 엄마 내가 찾아줄게. 이에 강남수는 강희식에게 소중한 마법소녀 요술봉을 맡기고 알았어. 약속 지켜. 아, 강남 냄새. 이렇게 강남수는 마침내 그리웠던 고향 강남에 입성하는데요. 내가 왔어. 살아보자. 그리고 강남수는 완전히 럭키비키로 마음씨 좋은 집주인까지 만나게 됩니다. 언니네 부부가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서 1년 후에 나와요. 3달 지나서 더 계시고 싶으면 더 있으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응? 안녕.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해. 그러나 강남순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래. 서울에서는 눈을 뜨고도 코를 벨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구야? 아니 이 집 매매 나온 물건이 돼? 나 에어비앤비로 어제 밤부터 3달 동안 이 집에서 지내기로 한 사람인데. 뭐라고요? 있어봐요. 주인하고 통화 좀 해볼게요. 야씨 에어비앤비 사기당했어. 신고 못하게 휴대폰이랑 여권을 싹 가져갔나 보네. 친절한 사람이었어. 사기꾼들 다 친절해. 아휴. 이렇게 순식간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강남순. 한국이 나한테 이럴 순 없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면 강남순이 아니죠. 그래, 여기야. 한강. 우와, 한국에 배를 있어? 강남순은 셀프로 강남에 자가를 마련하기로 해요. 이거 버리는 거야? 네. 강남순은 아기돼지 삼형제 메타로 손수 재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한국판 게르를 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자보수까지 직접 때려버리자 눈 깜짝할 새에 게르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죠. 한편 마수대는 합성보약 CTA-4885의 수사를 이어가는데요. 도저히 못 찾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CTA-4885는 철저하게 비트코인으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대금인 1비트코인을 입금하라고 요구합니다. 티끌만한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여기서 그야말로 완전 범죄 형태로 거래되고 있었죠. 입금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 와중에 4885 중독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번 중독자 역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물에 집착하는데요. 그러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깊은 환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중독자는 미친 짓을 벌이는데 뭐야 씨. 야 이거 좀비야 뭐야? 자, 설명을 한번 해줄게. 이에 강희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과수에 갑니다. 이거는 말 갈기털이야. 이제 드디어 강남순이 몽골에서 들여온 수상한 요술봉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24K야. 순금. 순금? 여기 박힌 건 다이아몬드. 다이아요? 무려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죠. 야, 이게 얼마냐? 이에 강희식은 요술봉 누님을 강남순에게 바로 돌려줍니다. 자, 너 때문에 이거라도 건질 수 있었어. 그 사기꾼이 내 물건을 다 가져갔거든. 진짜 우리 엄마 찾아줄 거야? 그리고 정의로운 민중의 지팡이 강희식은 난 말한 건 지켜.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강남순의 엄마를 찾아주려고 하죠. 엄마 얼굴이나 이름 기억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남순에게는 친엄마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내가 이걸 손에 들고 있었네. 그 사이 리화자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는데 지하금고 털기 힘들어 보이고 안방에 있는 귀금속이라도 털고 나와야겠어. 사실 리화자는 연변 꽃제비 출신으로 진짜 딸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아직까지 아이 나타난 거 보면 뭐 죽었을 수도 있지. 황금주에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였어요. 이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아. 내 추억이 같아. 근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도 힘이 아주 이 짱살하더라고. 이 대화를 몰래 엿듣는 이가 있었으니 많이 먹어. 나 지금까지 그 아줌마한테 벗겨먹은 돈 말해서 거의 1억이야. 바로 황금주의 오른팔 정비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주는 이미 리화자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 강남순의 괴력은 무려 1593년부터 모계로 무려 432년 전통의 특수한 능력이었습니다. 행주대첩 당시 돌팔매로 쳐 죽인 적군의 숫자가 더 많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괴력에 바로 모계 유전자란 사실이다. 강남순뿐만 아니라 강남순의 엄마 황금주, 기운이 달라져. 그리고 할머니 길중간까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죠. 이 집안 여자들은 누군가 극한의 힘을 쓸 때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는 이른바 동기감응을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며칠 전 강남순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 괴력을 발휘한 순간 엄마 황금주 그리고 할머니 길중간에게도 에너지 파동이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리화자는 동기감응은커녕 너무나 평온한 상태였어요. 이에 수상함을 느낀 황금주는 곧바로 리화자를 감시하라고 했던 거였죠. 화자 좀 따라다녀봐. 우리 남순이가 아닐 수도 있어. 화자 확인해봤어? 네, 결국 황금주는 리화자가 자신의 딸이 아님을 알게 되고 따님이 아닙니다. 관련 녹음 파일 드릴까요? 아니, 이에 황금주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가만히 지켜봐. 그럼에도 구불하고 황금주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으니 분명히 찾으실 겁니다. 그건 바로 진짜 강남순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 그것도 아주 가까이. 난 느낄 수 있어. 이렇게 황금주가 은밀하게 진짜 딸을 찾는 사이 하필 리화자가 먼저 강남순을 찾아내고 이에 리화자는 위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니, 오늘 외출하십니까? 먼저 집이 비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연변 깡패들을 불러들이는 리화자. 나 목표를 바꿨어. 나 그냥 이 집 딸할래. 맞아. 니 그거 욕심이다. 아이 짝퉁이가 오래 아이 간다. 진짜를 없애면 돼. 이어서 리화자는 미친 계획을 발표하는데 몽고 괴뢰야. 힘이 황설했다. 몽골에서 온 여잔데 난 왠지 얘가 강남순 같아. 얘 한국 사람 아니야. 경찰들 얘 죽어도 크게 신경 안 쓸 거야. 그건 바로 강남순을 제거하고 싹 다 불러.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조져. 너무 치밀하게 조각조각을 내고 도망을 치니까 같은 시각 강희식은 보약 수사의 한창인데요. 그냥 뛰는 경찰에 나는 폼이에요. 바로 이때 네, 여보세요? 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입국자들 중에 사망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망자의 정체는 입국한 지 얼마 됐다고? 강희식이 직접 짐을 수색했던 바로 그 선량한 간호사였습니다. 구호물품입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 이에 서둘러 사망자의 집으로 향하는 강희식. 없어. 그러나 사망자의 집안에서는 일말의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고 야, 가자, 없다. 이렇게 또 허무하게 수사가 끝나려는 순간 경찰대 수석 출신 강희식의 날카로운 직감이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화학식으로는 사실 류시오는 CTA-4885를 마스크 형태로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H2와 반응하면 물에 녹아서 일정 시간 경과 후 강희식은 즉시 마수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거 괴물이에요. 분명히 마스크가 잠시만요. 그런데 강희식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네, 여보세요? 이게 무슨 약이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손가루겠지. 야, 이 반장이 보약을 먹어버렸어. 빨리 가서 입힌 거예요. 빨리. 설상가상으로 하반장은 보약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이미 넘긴 거 같은데.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팀장이 성분 분석도 제대로 안 된 X를 맛봅니까? 아니 나는 약일 리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런 거지. 호기심 많은 애도 아니고. 이에 개빡친 강희식은 머리도 식힐 겸 잠시 강남순을 만나러 가는데요. 들어간다. 그러나 강남순은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없네. 게르에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여보세요? 때마침 강희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네가 부탁한 거 미아 실종 신고 데이터 관련 정보 바로 폰으로 보낼게. 야, 이거 느낌 왔다. 강남순 엄마 찾았다. 강남순? 이에 강희식은 서둘러 강남순을 찾으러 가죠. 하지만 강희식보다 먼저 강남순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짬남순 리화자였어요. 심지어 리화자와 같이 온 인간들은 최소 전과 20범의 연병 깡패들이었습니다. 연병 깡패들은 먼저 강남순의 게르부터 개박살 내버려요.
그런데 이때 강남순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이에 강남순은 즉시 연병 깡패들을 조지러 가는데 무슨 짓이야! 그러나 무려 30명의 연병 깡패들이 강남순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다시 붙여놔. 안 그러면 하지만 강남순은 절대 쫄지 않습니다. 내 손에 죽는다. 오히려 협박을 갈겨버리죠. 무섭다야. 그런데 연병 깡패들은 쬐깐한 강남순을 개무시하고 죽여봐. 그러자 강남순은 거구의 빡빡이를 종이장처럼 들어올리더니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괴력에 당황한 깡패들은 바로 36개 주랭랑을 선택하지만 강남순은 마치 밭에서 무 뽑듯이 깡패들을 하나하나 뽑아가며 차례차례 참교육을 조져주죠. 거기다가 무시무시한 전기톱도 인류 최강의 소녀 강남순 앞에서는 고작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깡패 두목은 최종 병기 구부를 등판시키는데 아 구린이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서 강남순은 허를 찌르는 기습마저 손쉽게 피해버린 뒤 완벽하게 상황을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러자 리와자는 바로 톡껴버리고 그 사이 강희식이 달려오는데요. 괜찮은 거지? 나 얘들 병원비 다 물어줄 필요는 없지. 얘들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갈게. 거긴 어딜 가? 강희식은 한순간에 오갈 데가 없어진 강남순을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어딜 가는데? 그런데 이곳은 다름 아닌 강희식의 집이었어요. 샤워부터 해. 하지만 난생 처음 남자 집에 들어온 강남순은 괜찮아.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 고마울 것도 없고. 어? 이건 당연히. 바로 샤워를 갈겨버립니다. 야, 저건 강남 스타일이야, 몽골 스타일이야. 그리고 강희식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 바로 강남순의 엄마 황금주였어요. 황금주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따님을 찾고 계시죠? 이에 강희식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하죠. 따님 정말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제가 제보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알겠어. 이렇게 강남순은 마침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널 20년 동안이나 찾았어. 10년 전부터 힘자랑 대회를 열었대. 그렇게라도 널 찾았던 거지. 강남순은 곧바로 그리웠던 엄마 황금주를 만나러 갑니다. 나 이제 간다. 응, 잘 만나고.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무려 17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그러나 하필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구야, 하필이면 강남순의 근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딱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17년간 애타게 그리워한 엄마가 있겠지만 결국 강남순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단 3초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한 강남순은 주저없이 뜨거운 불길 속을 뛰어들고 얘들아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발차기 한 방으로 유리창을 박살낸 뒤 빠르게 아이들을 구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강남순이 아무리 괴력의 소녀일지라도 능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힘이 빠져가는데요. 그럼에도 구불하고 강남순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아이들을 전부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연달아 능력을 쓴 강남순의 몸에 무리가 오고 끝내 강남순은 그리고 그리던 엄마를 만나지 못한 채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가는데 바로 이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가 남순아? 엄마? 거짓말처럼 나타납니다. 이렇게 엄마 찾아 산만리를 해버린 강남순. 그런데 눈치 없는 난로가 낄빠이 버리고 평생 누군가를 구하기만 했지 구해진 적은 없었던 강남순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의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강남순을 잃어버린 날 멈춰있던 황금주의 시간이 엄마는 네가 이제 6살이야. 울지 마. 난 씩씩하게 잘 살았으니까.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그냥 6살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기엔 나 너무 컸는데? 이에 황금주는 은혜 갚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너 키워준 분들 너무 고맙다. 당장 한국으로 모시자. 난 은혜는 갚아야 해. 그럼 몽골 엄마 아빠한테 개를 지어줘. 개를? 천마? 그런데 황금주의 은혜 갚는 스케일은 차원이 달랐으니 건물을 지어줄게. 야이씨 건물을 지어줬어. 그 사이 짬남순 리아자는 가리봉동으로 토껴버리고 이렇게 다시 밑바닥 시궁창 인생을 살게 된 리아자는 그 기집애만 없었으면 다 내 건데. 강남순에게 어마무시한 악의를 품게 됩니다. 같은 시각 황금주는 소중한 딸내미를 찾아준 강희식에게도 보훈을 하러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황금주예요. 남순이 엄마. 강남수 씨 질문 이게 다예요. 이 고마움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황금주는 강희식에게 원하는 것을 전부 말해보라고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필요한 게 있고 결핍이 있어요. 청렴결백 민중의 지팡이 강희식은 원하는 게 전혀 없었죠.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가 아닌데요. 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황금주의 질문에 있을 거예요. 강희식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약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최종 빌런을 잡는 거 대답이 될까요? 멋있는 형사네. 이에 황금주는 강희식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어서 황금주는 즉시 보약 유통업자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겁대가리를 상실한 보약 유통업자들이 황금주를 개무시하고 이에 로켓 부스터를 개방하는 황금주. 아니 뭐야, 발차기 한 방에 중형차가 날아갔어. 뭐야 너? 이렇게 보약업체 두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황금주는 바로 강희식에게 은혜 갚기를 시전합니다. 유통업체 두고에 약이 있어요. 강희식 경이. 그러자 강희식은 즉시 두고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두고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죠. 와, 그거 진짜 독하네. 아니 소금 한 알도 안 되는 거 살짝 맛봤구만. 이에 강희식은 두고에 잠입하기로 합니다. 팀장님, 저 잠입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딜? 한편 재벌 3세가 된 강남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연 실장, 우리 딸 여기다 불가 펜던트랑 티파 팔찌 하나만 채우자. 네, 대표님. 이렇게 본투비 강남 스타일로 변신한 강남수는 오늘은 뭐 하고 놀 거야? 곧바로 강희식을 만나러 갑니다. 나 당분간 지구대에 없어. 왜? 잠입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뭐야? 말하자면 경찰이 아닌 척을 하고 거기 취직을 한다는 소리지. 거기가 어딘데? 약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 제보를 받았는데 조사해보니까 신빙성이 있더라고. 강남수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 강희식과 함께하기로 하고 나랑 같이 해. 에이, 같이 하긴 뭘 같이 해. 위험해, 안 돼. 나 힘도 세잖아. 내 힘 써먹어. 그래. 그 회사 여자 배달원도 구한다던데. 천천히 됐어. 이에 강남수는 강희식과 함께 두고 물류센터에 위장 취업을 하는데요. 두 사람 탑자로 나르는 것부터 오늘 업무 시작이야. 그런데 눈치 없는 물류센터 소장이 강남순을 개무시해버립니다. 여자 때문에 고생 좀 하겠네. 저기 이봐! 그러자 강남수는 이봐 아저씨! 나 불렀어? 응. 너 왜 반말이야? 너가 먼저 했잖아. 지리는 눈눈 이의를 시전한 뒤 이 미친. 야! 저희 아저씨! 저
좀 줘. 아예 소장을 지리게 만들어줍니다. 저 아가씨는 왜 저렇게 힘이 센 거야? 그러나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짬남순 리화자였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강남순과 강희식은 물류센터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남순과 강희식은 수상한 창고를 발견하는데요. 먼저 강희식이 CCTV를 무력화시키고 강남순이 100kg 무게의 철문을 가뿐히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프시키겠습니다. 3, 2, 1. 제한 시간 5분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어요. 오케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죠. 너 야식임조차 필요 없어? 이에 강남순이 몽골 대초원에서 단련한 천리안을 개방하고 곧바로 마스크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수대가 즉시 이 마스크를 검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시기가 한 건 했구나. 아주 그냥 똥볼 쳤어. 경찰대 총장 표창까지 받은 아주 능력 있는 놈이라 믿었구만. 아유. 어찌된 일인지 마스크에서는 보약 성분이 1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들어오라 그래. 네 선배. 마스크 결과 나왔어요? 이에 강희식에게 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너 당장 들어오래. 결국 강희식은 강남순만 두고에 남겨둔 채 마수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 팀 딸랑 문자 하나에 빌빌거리는 갈대팀 되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무시무시한 소식이 강희식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리화자에 대한 정보 정리한 거예요. 수고했어요. 이 사람 폭력배 라인 중에 소장파가 있는데 리화자가 바로 연변 조폭계 서열 1위 소장파의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그중 유일한 여자였나 봐요. 어릴 때부터 실력이 남달랐대요. 심지어 리화자는 소장파 최강의 칼잡이들만 가질 수 있다는 낙인까지 가지고 있었죠. 얼굴에 새기면 티나니까. 싸우다 죽으면 누구 파인지 알아야 해서 그런 데나 봐요. 나름 전통이죠. 그 사이 리화자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는데 강남순이 두고 있어. 빨리 거기서 나오라. 경찰들이 니를 얼마나 들쑤시고 다니는지 아니? 그건 바로 강남순을 해치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야, 이게 누가 위험한지 잘 모르겠다. 한편 물류센터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는데요. 아이쿠야, 창고 직원이 레일에 끼어버린 거예요. 당장 기계를 멈추지 않으면 돼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강남순의 동물적인 직감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바람보다 빠르게 달려간 뒤 헐크 같은 발차기로 기계를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강남순은 물류 창고의 아이돌이 되죠. 반면에 리화자는 소장에게 하찮은 쩌리 취급을 당하고 고객이 짜증 좀 낸 거 가지고 그 새끼가 내 엉덩이 만진 건 잘못 아닙니까? 네가 대표야? 심지어 소장은 리화자를 개무시하며 주제 파악해. 니네 엄마가 건물 주고 금수저면 네가 이런 데서 일을 하겠어? 어이구, 리화자의 열등감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물도 아닌 게. 이런 순간마다 황금주에게 사랑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리화자. 남순아,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이 엄마가. 결국 강남순을 향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같은 시각 또다시 CTA-488호 중독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번 중독자는 수영장 물까지 퍼마시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죠. 그러나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PC방, 공중화장실, 그리고 클럽 VIP룸까지 그야말로 서울 전역에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반장 역시 미친듯이 물을 들이키기 시작하고 야이씨, 하반장도 보약에 중독됐어? 한편 강남순은 혼자서 두고의 창고를 조사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어디선가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고 이에 강남수는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하는데 이곳에는 최종 빌런 류시오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강남수는 겁도 없이 류시오에게 다가가고 어디 아파? 강남순의 손이 류시오에게 닿는 순간 도와줘? 류시오가 엄청난 괴력으로 강남순을 밀쳐버립니다. 거기다가 류시오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려요. 사실 류시오에게는 후덜덜한 비밀이 있었으니 류시오는 보약을 복용하고 그 대가로 강남순에게 필적하는 괴력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류시오는 CTA-4885를 매일같이 복용하며 언젠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힘을 키워가고 있었죠. 이런 류시오에게 있어 괴력의 여인 강남수는 치명적인 방해물이었죠. 몽골에서 왔답니다. 한 번만 더 찍으면 땡땡이 친다고 신고한다. 이에 류시오는 은밀히 강남순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찾았다. 같은 시각 강남수는 마스크 수색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외나무 다리에서 철천지 원수를 만나고 맙니다. 한 번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 강남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리와자를 용서하지만 엄마도 나도 너 이해해. 한 번은 용서해. 두 번은 안 돼. 이 말은 되려 리와자의 열등감을 자극할 뿐이었죠. 그 사이 강희식은 청장님께 보약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몸에서 검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빡센 상황에서도 보약에 중독된 하반장은 오로지 물에만 집착합니다. 추가 진술 확보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본청 지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네. 하시죠. 이에 강희식은 하반장을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차돌리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약에 중독되셨어요. 보약에 취해 정신없는 와중에도 어디도 가면 안 돼. 가만두면 죽어요. 하반장은 자신의 목숨보다 경찰의 명예를 우선시합니다. 수사하다가 형사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이에 강희식은 하반장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나 하반장은 이미 완전히 눈깔이 돌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강희식은 강철 수갑으로 하반장을 결박해버리죠. 약구매로 추정되는 날짜가 그리고 강희식은 서둘러 해독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적게 먹어서 증상 유지해서 그치는 건가? 하지만 이때 뭘 내놓으라니까. 보약 부작용으로 하반장에게 괴력이 생겨버리고 하반장은 광기에 사로잡힌 채 강희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강희식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던 순간 인류 최강의 소녀 강남순이 나타나요. 간이식 괜찮아? 약 기운 때문에 비정상이 됐어. 힘도 정신도. 그러자 하반장은 강남순에 필적하는 괴력으로 맞서고 다치면 안 돼. 강남순은 하반장을 패 죽이기도 살리기도 뭐한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강희식에 미친 서폿과 강남순의 중력장으로 끝내 하반장은 꼼짝없이 제압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절했던 하반장이 정신을 차리는데요. 물 안 드신 지 얼마나 지났죠? 어제 아침에 네가 뺏고 나서부터 안 마셨으니까 하루 됐나? 다행히 하반장은 이성을 되찾고 네가 괴물로 보였어. 그리고 몸에서 어떤 반응이 느껴졌는데 그런데 하반장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설명을 못하겠어. 기억이 안 나.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 약 대체 뭐야? 이 보약은 뇌하수체에 직접 반응하여 해독제 없이 사용하는 건 자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걸 잠시라도 가져보잖아. 고객 맞춤형으로 환각을 보여주는 특제 커스텀 보약이었던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나. 더 강한 나. 더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이 보약은 한 번 접한 이상 맞아요. 그런 후에
호르몬 컨트롤 타워는 완전히 망가져서 더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군소의 피가 없다면 바다의 연체동물 군소로 만든 해독제 없이는 절대로 해독할 수 없었죠. 이놈들 피가 궁극의 해독제입니다. 이에 강희식은 하반장의 중독 속도를 늦추기 위해 물 금지령을 내리는데요. 물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견뎌야 돼요. 그러나 강희식은 당장 경찰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날 도울 수 있는 거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강희식의 뇌리에는 기깔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꼭 이겨내세요. 와 뭐야 집안의 수도를 다 끊어놨어. 이에 하반장은 점점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물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와 변기물을 마시고 있어. 같은 시각 리화자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대갚아주기 위해 강남순의 배대지에 기어코 칼빵을 선사하는데 과연 천하무적 강남순은 리화자의 서프라이즈 칼빵에서 살아남아 두고 로켓 배송을 할 수 있을까요? 구텐탁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 힘센 여자 도봉순의 사촌인 강남순이 머나먼 몽골에서 엄마 찾아 산만리하다가 우연히 대한민국 전역을 접수하려는 신종 합성 보약을 발견한 뒤 한국을 보약 청정 국가로 만들어가는 코믹 범죄 추적 드라마입니다. 나 같은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도 난 매일 행복한데. 헐크 같은 미친 괴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도봉순과 같지만 9km밖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천리안과 소리보다 빠른 스피드 능력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것이 도봉순과 다른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도봉순 때보다 보여줄 능력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봉순은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힘의 제약이 있었죠. 과연 강남순의 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구불이 힘센 여자 강남순 6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출처 확인하시고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아, 누가 차를 이따위로. 아, 여보세요. 여기 골든 임페리얼 주차장인데 차 좀 빼주셔야겠는데? 아, 진짜 이 할망구 귀찮게 하네. 짜증나게. 내 차 어디 갔지? 어? 이거 이제 할부세 날될 건데. 꾸린이들 쿡쿡까꿍?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